자, 여러분, 오늘은 감수 분열이라는 걸 할 거예요. 체세포 분열은 정자와 난자를 뺀 모든 세포의 분열이었고요. 오늘 하는 건 정자와 난자를 만들 때 절반씩만 줘야 하는 세포 분열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동물의 염색체수가 어떻게 되나 궁금하지 않아요? 자, 먼저 개미, 염색체수 2개입니다. 사람은 염색체수가 46개예요. 왜 46개냐? 엄마한테 23개를 받고 아빠한테 23개를 받아서 46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개미는 엄마한테 1개, 아빠한테 1개 받아서 염색체수가 2개입니다. 모기는 6개. 자, 고양이 한번 볼까요? 고양이는 38개입니다. 자, 엄마한테 19개, 아빠한테 19개를 받아요. 그래서 38개가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고양이와 호랑이가 염색체 개수가 똑같네요. 신기하다, 그지? 자, 그리고 한번 보면 비둘기 80개, 잉어가 염색체 수가 104개입니다. 자, 이걸 보고 다음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볼까요? 1번. 진화가 많이 될수록 염색체 수가 많다. O일까요? X일까요?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X입니다. 사람이 잉어보다 진화가 덜 됐다고 하기는 좀 그렇죠. 소, 당나귀, 말, 닭 전부 다 사람보다 염색체수가 많아요. 그렇다고 이들이 사람보다 진화가 많이 되었다 할 수는 없으니까 진화와 염색체수는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두 번째, 고양이와 호랑이는 염색체수가 같으니까 교배가 가능하다. 왜냐? 어차피 호랑이도 엄마 19개, 아빠 19개니까 이렇게 만나도 새끼를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거잖아요.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정답은 X고요. 왜 X냐? 우리 예전에 상동 염색체라는 걸 배웠어요. 자, 염색체는 상동 염색체로 똑같은 크기와 모양을 가진 걸 한 쌍. 자, 이 2개 항상 쌍을 이루어서 상동 염색체로 존재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19개씩이라도 상동 염색체가 19개씩 있어야 네, 38개의 염색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고양이의 1번 염색체가 이렇게 생겼는데 호랑이의 1번 염색체가 이렇게 생겼다면 이건 상동 염색체가 아니죠. 따라서 염색체 수가 같다고 무조건 자손을 번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도 가능성은 크겠죠. 자, 그러면 오늘 감수분열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수분열이라고 하는 건 염색체 수를 반으로 줄이는 세포분열입니다. 자, 원래 사람은 염색체가 46개. 그런데 반으로 줄여서 엄마는 난자에 23개를 만들어줘야 하고요. 아빠는 정자 속에 23개의 염색체를 만들어줘야 둘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46개의 정상적인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염색체를 46개에서 23개로 줄일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선생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46개의 염색체를 다 그릴 수는 없고요. 아까 모기였나? 6개. 네, 염색체가 6개의 모기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색체가 6개다.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자, 먼저 엄마든 아빠든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핵막 속에 DNA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체세포 분열과 상관없이 다 똑같아요. 세포막 속에 세포질이라고 하는 용액이 들어있고 거기에 핵막 안에 DNA나 혹은 또는 염색사로 이렇게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체세포 분열할 때 배웠던 거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DNA를 2개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어쨌든 나눌 거잖아요.
자, 그래서 DNA를 2배로 만들 건데 염색체가 6개라고 했죠. 그러니까 DNA를 2배로 만들면 자, 처음에 이렇게 DNA가 있었다면 이거를 똑같이 복제한 DNA 자, 이렇게 해서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염색체 하나. 자, 그런데 이거는 엄마에서 온 거고 아빠가 가지고 있던 DNA를 똑같이 복제한 거 하나 해서 염색체 하나에는 똑같은 정도를 가진 염색 분체가 2개가 존재하죠. 근데 염색체가 6개라고 했으니까 6개를 다 그려볼게요. 자, 둘, 엄마한테서 받은 거. 자, 아빠한테서 받은 상동 염색체. 이렇게 해서 6개가 돼야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상동 염색체 같지가 않다, 그지?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이 상동 염색체인 것처럼 조금 꾸며볼게요. 왜냐? 상동 염색체여야 하거든요. 엄마와 아빠가 준 염색체는 모양과 크기가 거의 같아야 합니다. 거의가 아니라 똑같아야 돼요. 상동 염색체로 존재해야 돼요. 이러면 조금 차이가 나나?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염색체 6개가 존재합니다. 엄마 거 3개, 아빠 거 3개. 이렇게 해서 6개의 염색체가 준비가 됩니다. 자, 이게 분열의 제일 처음 시작이에요. 자, 염색체가 생겼다는 건 전기를 얘기하겠죠. 자, 전기가 이제 갑니다. 그러면 중기가 되면 줄을 서야 하잖아. 이때 체세포 분열과 조금 다르게 줄을 섭니다. 원래 체세포 분열은 이렇게 해서 한 줄로 서는 게 체세포 분열이었다면 이거는 체세포 분열이 그런 거고요. 감수 분열은 그렇게 안 서고 이렇게 섭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아빠 거 바로 옆에 이렇게 서요. 자, 이렇게 섭니다. 자, 이게 감수 분열이고 그러면 이렇게 줄을 섰을 때를 우리는 중기라고 얘기했잖아요. 중기에 이렇게 줄을 서요. 그러면 감수 분열이니까 어쨌든 분열을 하게 될 거고 여기에 방추사가 이렇게 달리게 돼요. 방추사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아주 신중하게 양쪽으로 떼어갑니다. 우리는 그거를 후기라고 얘기하고 후기가 되면 이렇게 그리고 아빠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2개로 나뉘어집니다. 자, 이게 후기가 되고요. 자, 말기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2개로 나뉘어지겠죠. 자, 말기가 되면 완전히 나뉘어지고 다시 이렇게 핵막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딸세포가 2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한번 볼까? 도대체 뭐가 바뀌었을까? 뭔가 방추사가 없으니까 찝찝해서요. 자, 그럼 뭐가 바뀌었을까를 생각해 볼게.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에 엄마 염색체 3개 그리고 한쪽에는 아빠 염색체 3개가 있죠. 자, 이거는요 랜덤입니다. 이쪽에 엄마가 쭉 설 수도 있고 아빠가 먼저 여기에 설 수도 있고 아빠가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있죠. 아빠, 아빠, 엄마, 엄마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선생님이 지금 엄마 것만 오게 아빠 것만 오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골고루 반씩 이렇게 정자와 난자는 아주 다양하게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3개니까 뭐 경우의 수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다양한 딸세포 2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바로 분열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떻게 분열을 시작하냐면 이제부터는 체세포 분열과 똑같습니다. 자, 준비는 하지 않고요. 준비하는 시간을 없애고 다시 전기로 시작이 됩니다. 자, 전기에 보면 이렇게 염색체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염색체가 실제로 말기가 되면 DNA로 풀려있을 건데 다시 염색체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엄마 염색체 이렇게 만들어질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전기고요. 전기.
자, 중기가 되면 줄을 서겠죠? 엄마 염색체 줄을 서서요. 그 다음에 후기가 되면 이렇게 나뉘어져서 옮겨지겠죠. 그리고 말기가 되면 또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이렇게요. 딸세포 두 개로 만들어져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요거 하나만 했잖아. 그러면 얘도 똑같이 오른쪽에 있는 아빠 거도 똑같이 나뉘어지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딸세포가 몇 개예요? 네, 4개가 되게 됩니다. 엄마 거 2개, 아빠 거도 똑같이 분열해서 아빠 거 2개. 이렇게 해서 4개가 만들어지게 돼요. 자, 염색체는 어떻게 됐어요? 자, 여기에 3개가 남죠. 3개. 그러니까 여기에도 3개, 여기에도 3개, 3개, 3개짜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염색체 6개짜리에 이걸 생식세포라고 합니다. 생식세포. 어차피 이 생식세포가 분열을 해서 정자를 만들 거야. 그죠? 그러면 이 생식모세포가 분열을 하면 결국 정자 4개를 만들 수 있어요. 생식세포 하나당 정자 4개를 만드는 거죠. 난자도 마찬가지로 생식세포 하나당 난자 4개를 만들게 되고 처음엔 6개로 시작한 게 3개의 염색체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이거를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도대체 나는 엄마를 닮았을까? 아빠를 닮았을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자. 이 정자의 염색체를 보면, 아까 최종적으로 3개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염색 분체 3개. 그죠? 그 다음에, 난자도 여기에 3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난자도 생식세포, 그러니까 염색체 3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둘이 결혼을 해서 만나게 되면 수정란을 만들게 되죠. 이 수정란에는 자, 6개의 염색체가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 둘, 셋. 아빠 거 하나, 둘, 셋. 이렇게 존재하게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체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체세포 분열을 해서 빨리 여러분을 키워야 하잖아요. 수정란은 아직까지 아기가 될 가능성이 있는 수정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세포 분열을 활발하게 해서 커야지만 여러분 같은 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손 번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키를 키우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면 이때 체세포 분열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체세포 분열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그게 뭐더라? 네, 2배로 늘려야 되죠. DNA를 2배로 늘려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아빠 거가 똑같은 거 하나를 더 만드는 거예요. DNA를 2배로 복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빠가 원래 3개였잖아. 그러면 이렇게 복제.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를 복제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염색체 6개짜리 이제 분열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 상태가 전기죠. 전기가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 줄을 섭니다. 자, 줄을 요렇게 그리고 엄마 거 요렇게 줄을 서가지고 자, 방추사가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때가 중기입니다. 자, 이렇게 방추사가 연결이 돼서 이제 양쪽으로 데려갈 거예요. 이때가 중기고 이제 양쪽으로 데려가면 요렇게 끌려가는 거겠죠? 이렇게 끌려가게 되면 이때가 후기입니다. 후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2개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와 2개로 나뉘어지는 게 말기가 되고요. 결국 이 말기가 되면 얘들이 DNA로 풀려가지고 이렇게 핵 2개를 만들게 돼요. 그럼 실제로 이게 풀려있기 때문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렇게 3개, 요렇게 3개가 존재하고요. 여기도 파란 거 3개, 빨간 거 3개가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얘를 보면 처음에 수정란일 때의 염색체의 모습과 말기가 되었을 때의 염색체의 모습을 보면 동일해요. 자, 여기에서 염색체가 몇 개냐면 염색체 6개. 자, 딸세포, 말기가 되고 딸세포가 되어도 염색체 6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체세포 분열입니다. 자, 그런데 엄마 아빠를 닮는 건 이미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정자와 어떤 난자를 만나느냐. 이 정자와 난자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애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감수분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감수분열도 체세포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생식세포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수분열을 한번 볼게. 여기에서 수정란이 감수분열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이것과 똑같이 생긴 세포가 감수분열을 할 거니까 한번 볼게요. 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똑같아요. 자기의 염색체를 DNA로 2배로 누리는 걸 똑같이 합니다. 자, 그러면 아빠가 준 거에다가 엄마가 준 거에다가 이렇게 복제 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준 거에 복제. 자, 이렇게 먼저 복제를 해요. 이게 전기입니다. 전기. 자, 이렇게 복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을 서야 되겠죠? 그런데 줄을 설 때 여기에서 다른 거야. 자, 어떻게 줄을 서느냐에 따라서 여기 진짜 중요합니다. 엄마인지 아빠인지가 결정이 돼요. 자, 아빠가 먼저 이렇게 서고요. 엄마가 뒤에 섭니다. 자, 그리고 엄마가 나 이번에는 뒤로 갈래. 그리고 아빠가 나 앞으로. 세 번째도 나 앞으로 올래. 엄마 니 뒤로 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줄을 설 때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붙어서 줄을 서는 겁니다. 자, 이때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어떻게 줄을 서느냐, 이 상동 염색체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엄마를 닮을 수도 있고 아빠를 닮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자, 이가 염색체라고 부르는데 이게 상동 염색체 2개가 붙은 걸 이가 염색체라고 합니다. 실제로 거의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게 중기가 될 거고요. 자, 중기가 되면 방추사가 이렇게 이제 끌어갈 준비를 하게 되죠. 이렇게 방추사가 붙었을 거야. 자, 그러면 후기가 되면 네, 이렇게 돼버렸어요. 한쪽에는 엄마가, 이쪽에는 엄마 2개. 그 다음 이쪽에는 아빠 하나, 이쪽에는 아빠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끌려가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말기가 되면 이렇게 2개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 나뉘어진 걸 봤을 때 말기가 되면 자, 엄마, 아빠. 자, 그리고 여기에 엄마, 아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차피 상동 염색체는 예를 들면 여기 성격, 그러면 여기도 성격. 여기에 키가 있으면 여기에 키, 여기에 발가락 모양, 여기 발가락 모양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차피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나 엄마가 가진 거, 아빠가 가진 게 달라요. 자, 이렇게 되면 처음이랑 다른 걸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염색체가 6개였잖아요. 그런데 바로 3개로 줄었습니다. 자, 이 다음은 똑같아요. 체세포 분열과 똑같이 다시 분열이 됩니다. 이번에는 줄을 한 줄로 서겠죠. 자, 이렇게 2개의 세포에서 이제 줄을 한 줄로 서는 거예요. 엄마, 아빠. 아빠, 엄마. 이제 한 줄로 서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양쪽으로 하나씩 이렇게 나뉘어지면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정자든 난자든 얘는 엄마 거, 그 다음에 아빠 거.
이렇게 가지게 되고, 자, 이 정자는 엄마 거, 아빠 거, 아빠 거 이렇게 되고요. 얘는 아빠 거, 그 다음에 엄마 거, 엄마 거, 그리고 아빠 거, 엄마 거, 엄마 거 이렇게 돼요. 자, 이게요, 정자라고 가정했을 때 이 중에 하나와 교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위에 거랑 난자가 만나는지 밑에 거랑 난자가 만나는지에 따라서 엄마를 더 많이 닮을 수도 있고 아빠를 더 많이 닮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을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다른지 세 가지만 크게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이거를 하면 오늘 여러분 너무 수업을 잘 들은 겁니다. 자, 지금부터 노트에 이 내용을 직접 정리를 해 주세요.